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빌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속통합 재개발로 후보지로 지정이 됐거나 후보지 지정에 임박해서 동의서 연번이 발급이 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소액투자 어디가 괜찮을지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 중구 편을 준비했습니다. 각 지역들의 영상을 놓치셨다면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추가로 시청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 재개발 소액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의 어느 입지가 좋은지 판단이 잘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은 서울의 어느 입지가 좀 좋은 입지인지 당연히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앱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입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필터에다가 아파트 가격을 30평 기준으로 14억 원 이상 호가가 거래가 된 것만 이렇게 필터링을 하셔도 맵에 이렇게 다 뜹니다. 자, 오늘은 영등포구를 제가 추천을 할 테니까 영등포구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여의도와 영등포가 3도심으로 들어가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권인데요. 여의도가 아무래도 직장인 중에서도 고소득 직장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학군을 선택하겠다, 재건축 이슈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은 목동을 선택하게 돼 있고요. 자, 새 아파트에 학군까지 가겠다 그러면 이제 당산이나 영등포 아크로스퀘어, 이 영등포 뉴타운 요 일대라든지 앞으로 새 아파트가 많이 보급될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흑성 뉴타운, 그리고 신길 뉴타운이 사실상 여의도와 영등포 3도심을 직주 접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위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8사 기준으로 했을 때 다 14억이 넘어가는 것을 숫자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소액 투자로 영등포를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노량진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일대에는요, 지금 보시면 새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앞으로 5, 6년 후에 새 아파트가 다 입주할 정비구역들인데요. 노량진 뉴타운은 전체가 다 이제 관리 처분을 준비 중이니까 피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자, 영등포 역세권 일대 신길동, 영등포 본동, 도림동 요 일대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영등포구 내에선 상위 입지에 속합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자, 7호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영등포 역세권 하단부에는요, 실거래를 보더라도 14억 이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재개발에 소액 투자를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 개 지역을 나눠서 투자하면 모르겠는데, 한 번 있는 소액 예산으로 한 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비사업이 끝나고 아파트를 현물로 받았을 때 추가 상승분까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신속통합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 연접지들을 묶어서 마치 뉴타운처럼 뽑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 제가 한번 맵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이 지금 현재 반만 입주했습니다. 만세대 가까이가 반만 입주하고 8사가 14억, 15억 정도 되는데, 신길 뉴타운 이 북쪽을 포함해서 도림동, 영등포 본동 요 일대가 최근 1, 2년 동안 다 이렇게 묶여서 뽑히고 있습니다. 요 패턴을 지금 한번 보셨고요. 자, 용산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역세권 좌하단부에 서계동, 청파동, 그리고 신공덕동이 다 묶여서 뽑혔고, 설계안도 다 통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청파 3가 일대도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용산구 영상은 제가 또 다음에도 찍을 테니까 다음에 한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면 서울역 좌하단부가 다 묶여서 지금 통합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뉴타운으로 보시면 좋겠고, 성동구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성동구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림동 재건축과 마장 벽화, 사근동, 그리고 밑에 여기 미지정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이번에 지정이 될 거고, 사근동 하단부가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됐죠. 마찬가지로 한 곳에 묶여서 대단위로 개발이 됩니다. 사근동이 또 대단위로 개발이 되면 여기도 만세대로 제2의 뉴타운이 되겠죠. 제가 영상 하단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 보면요, 이 청량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리 9구역 신통, 그 다음에 요거 전농동, 전농 9구역, 용두 3구역, 간담회공원, 전농 8구역 포함해서 청량리 역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 다 묶어서 신규로 지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길동도 똑같습니다.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으로 영등포 본동이 지정이 됐고, 신길 2구역은 이제 관리처분 준비 중이고요. 도림동 고추마을 지금 15구역, 밑에 4구역, 2구역, 1구역 보시게 되면 다 앞에 공공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공공, 그리고 영등포 일대도 공공, 그리고 고추마을도 공공입니다. 그러니까 신통이 있기 전에 이미 다 한 번에 묶여서 지정이 됐는데, 지금 나머지 지역들 빈 땅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밤동산도 제가 21년도에 한번 추천을 했죠. 여기는 23년도 8월 달에 용적률 500% 가까이 해가지고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한 600세대 정도가 지구 지정 고시 공고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익 투자가 일단 불가능하고요. 신길 7구역과 장미마을 두 곳이 비었는데, 신길 7구역은 제가 이미 2달 전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2억 초반 정도 실투자가 들어가니까 이것보다 소액
소액 이신 분들은 장미마을을 좀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장미마을은 이미 영등포 역세권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 장미마을 안에 역세권 신안산선이 또 이제 내년 4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단지 내의 역세권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안산선을 만약에 탑승했다라고 전제하에 가정을 해보면 다음 정거장이 북측에 있는 영등포역이 되겠고요. 다음 정거장이 북측에 있는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내년 4월달에 개통이 되니까 영등포역이든 여의도든 신안산선을 활용해서 9호선이든 5호선이든 1호선이든 KTX든 다 환승을 할 수가 있겠고 2차 개발이 어떻게 되냐면 여의도에서 위로 올라오면 공덕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2단계 공사 프로세스 첫 번째 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서울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내의 역세권이 새로 개통이 되고 이미 영등포 역세권인데 조합원 수도 지금 현재 500명 정도 가량이 되는데 건립세대가 1700, 1800개 정도 되니까 비리율까지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익 투자를 1억 중반 정도 있으신다면 저는 입지적으로 보나 아파트 가격대로 보나 향후에 지하철이 개통되는 주변의 호재를 보나 삼박자가 고루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영등포 역세권일 때 이 도림동 장미마을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미 2년 전부터 장미마을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로 영상 송출을 안 했었고 강의로만 추천을 했었는데 2년 전에 활용했던 PPT를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장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역 면적도 7만원에서 7만 5천 정도 되고 노후도도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역세권 시프트로도 추진을 할 수 있고 신속통합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한 1억 정도 예산이 있다면 지금 소액으로 미리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PPT를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노후도도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게 랜선으로 임장을 가셔도 노후도는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신통으로 동의서가 50%가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 한 35%가 연번 부여를 통해서 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순 정도면 신속통합으로 수시공모 접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화면상에 빨갛게 보이는 게 신안산선 출구가 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안에 출구가 개설이 되고 아파트로 입주가 됐을 때 단지 내에 이렇게 신안산선 출구가 개설이 되는데 이게 2020년도 9월 달에 국토부에서 수용을 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역세권 시프트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지역이 이 출구에서 마을 끝까지가 360m 이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로 갔을 때는 500% 정도 용적률을 받아서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23년 상반기에 역세권 시프트로 사업 설명회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한 400여 명 정도 참석을 해서 시프트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받았고 이거에 근거해서 동의서 진구를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23년 6월 30일 날 역세권 시프트가 면적 규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시프트를 할 수 있게끔 6월 30일 날 갑자기 조례 개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신속통합으로 정비사업 종류를 바꿔서 연번을 신청했고 연번이 발급이 됐고 이거를 토대로 35% 정도 진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영등포구 내에서는 신길 7구역이 지금 50% 가까이 진구가 됐고 실투자로는 한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까지 들어가고 장미마을은 이거에 대한 차순으로 지금 현재 35% 진구가 되어 있으니까 24년 하반기까지 50% 진구를 통해서 새롭게 지구 재정이 될 목적으로 지금 현재 동의서 진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2억 중반 주고 신길 7구역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이 금액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장미마을 하나 투자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루 살펴보시면 좋겠고 소액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게 1억 중반 정도가 맥스다 하시는 분들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도림동 장미마을로 투자하시는 게 다이렉트로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도가 단지 내에 신안산선이 개설이 되는 것을 포함한 구역계의 정보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은 500명 정도 되고 건립세대가 한 1700세대 정도니까 비리율만 놓고 보더라도 요즘에 관리처분 준비 중인 구역들보다 비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잘 나오는 빌라들 소액 투자 잘만 해놓으시면 지금 현재 권리가도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현몰로 받더라도 이 영등포 3도심 내에 위치한 대단지 뉴타운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현몰의 추가 가치 상승에 따른 기대 수익 부분을 여러분이 좀 높게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입지가 좋고 이미 아파트 가격이 상위 입지에 속하는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소액으로 투자하더라도 높은 기대 수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거듭 강조드리냐면 이미 후보지로 지정된 곳도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거나 실거주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후보지로 지정된 곳도 소액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후보지 지정이 임박한 지역들도 소액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연번도 안 나오고 애매한 지역을 소액 투자한다라고 접근하시면 이 투자 원금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빌딩 중개법인에서는 후보지로 지정이 됐거나 후보지 지정이 임박한 지역들을 서울시나 구청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강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구성을 해드리니까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도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송출 안 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가지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 나시면은 이 하단의 번호로 문자 주셔서 강의에 참석하는 방법, 절차 이런 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영등포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 오셔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연락 또는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 지루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